절교한 친구와는 다시 화해하지 마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로마의 격언 중에는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격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처럼 내재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야 소용없다. 다 부질없는 짓이다. 한번 잘못을 저질러 해고한 아랫사람을 불러들이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사람은 일단 이해관계가 바뀌면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진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따라서 사람의 성격을 알고 있다면 그런 줄 알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예전에 왜 그 사람과 헤어졌는지 그 이유를 상기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 그 사람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서로에게 실망해서 헤어진 연인이 서로의 결점을 알면서도 다시 만나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순간의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 누구를 만나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을 즐긴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의 위험이 따른다.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이처럼 사교는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도 접촉하게 함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비사교적인 사람이란 그런 사교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교가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고뇌는 인간관계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개인적인 비밀들은 깊이 숨겨 놓아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장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결국 남이기 때문이다. 아직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면 언젠가는 받을 것이다. 그것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린다면 나중에는 뜻하지도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예로부터 말을 아끼는 것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이 때문이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에 반박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저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그들이 다 인연이 아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다. 스쳐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정작 좋은 인연에게 소홀할 수 있다. 절교한 친구도 마찬가지다. 절대로 연연하지 마라. 오히려 인연을 너무 헤프게 맺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유한함을 늘 명심해야 한다. 시간의 유한함을 생각하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고 이를 반드시 기회의 비용으로 연결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쳐가는 인연은 무심코 지나쳐야 한다. 평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헤프게 맺어 놓으면 정작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의 비용을 잃는 것이다. 단지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좋지 않은 인연들로 인해 내 삶이 피해를 입는다. 그렇게 피해 입은 시간과 감정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한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어도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누가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결코 없다.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적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간과 돈, 능력 등 주어진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다양한 기회의 모두를 선택할 수가 없다. 선택할 것과 버릴 것을 신중하면서도 빠르고 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떤 기회의 선택은 곧 나머지 기회들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그 기회 중 참으로 소중한 것 하나가 바로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관계에서든 적당한 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에서도 안 된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거리를 두며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관계의 큰 지혜로 적용될 것이다. 남녀 간의 만남이 그러할 것이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도 그러하다. 너무 허물없이 대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자칫 나의 밑바닥까지 상대에게 다 들춰질 수가 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상대의 밑바닥까지 다 알게 된다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을 수 있다.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낫다. 상대에 대한 신비감을 떠나서 조금은 어려워하고 조금은 격식을 차리는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중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 항상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며 실수를 많이 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으나 만나고 보니 평생의 인연으로 남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니 항상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반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잘 구분해서 맺고 좋은 인연을 부디 내 인생의 부석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또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는 없다. 단지 아주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재능을 보면 칭찬할 것 같지만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린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된다. 자기 자신만의 뛰어난 재능을 과시하는 순간에 내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쾌락과 허영심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사람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패배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움과 분노를 품고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란 자신을 위해 재능을 감추는 것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이와 같이 존경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다.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것이다. 오직 자신만을 등불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된다. 사람의 대부분의 고통과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아닌 타인을 대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행복을 남에게서 찾지 마라. 자신의 내면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행복의 땅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언제나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어떠신가요? 쇼펜하우어의 말은 다소 냉소적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틀린 말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고 적용할 부분만 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를 정리한 저를 위해서도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철학이 가득한 곳, 철학저택이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마라.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빛을 감추고 오히려 부족함을 보여준다. 자신의 빛을 감추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재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질투를 일으키지 않으며 적시의 재능을 더 발휘하기 위한 현명한 처사다. 비범함과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좋은 인생 태도다. 하지만 그것을 혼자 자랑하고 주의를 고려하지 않으면 타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질투와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옛부터 재능은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감추라고 했다. 이 진리를 알아야 소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을 원활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거북하거나 불편한 말을 해서 남에게 불만을 사는 것을 꺼려한다. 물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친구 입장에서 늘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결점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문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오히려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다른 속셈이 있을 확률이 높다. 평소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거나 옳은 말로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진정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이다.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 장소, 시기를 적절하게 가릴 줄 안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확연히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은밀히 숨겨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 활용한다. 그러나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모함하기를 재주로 여기고 틈만 나면 사용하는데 그것은 결국 자신이 만든 함정이 되어 스스로를 빠뜨리게 한다. 인간의 영리함은 자신의 중요한 자산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단지 잔재주를 부리는데 사용하다가는 화를 부르기 쉽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자신의 훌륭한 자산인 영리함을 활용하는데 사람과 장소, 시기를 적절하게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논쟁이 시작되면 쌍방은 원래보다 자기 관점을 더 고집하기 마련이다. 사실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물론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만족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쾌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서 얻은 그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미리 따져봐야 한다.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로 인한 쾌감을 얻을 것인지, 존중과 인정으로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것인가.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나를 비워야만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다. 교만은 사람의 몸에 물들어 있는 악취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다.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누구도 담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항상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잔처럼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로 다른 사람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이다. 그러니 겸허한 태도를 가지며 마음을 열어라.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여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라. 그러면 내 장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말로 하기는 쉬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덕목이다. 항상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라. 오만한 마음은 멀리하라. 겸손이야말로 삶을 가장 성실하게 사는 태도다. 개인은 아무리 힘이 강하고 뛰어나다 해도 우주 속의 작은 한 점 먼지일 뿐이다. 뛰는 사람 위에는 필시 나는 사람이 있으니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소인에게 맞서는 방법과 피하는 기술을 알아야 한다. 목자는 사람을 크게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었다. 군자는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소인들은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을 살피며 그저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하다. 이들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우매하기도 하는데 그 기세를 도무지 막아내기 힘들 정도다. 그러므로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오히려 군사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소인은 방해를 하기 시작하면 평생을 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은 알아야 한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라. 나에게 늠름한 기상이 있고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를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사심을 버려야 한다. 사심을 버리면 아무리 큰일이 벌어져도 털어버릴 수 있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거나 아랫사람이 농간에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만 붙들려 전전긍긍하다가는 자기 자리조차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 스스로를 돌아보라. 남을 꾸짖는 말을 하지 마라. 현이는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롭다. 범인은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으면 다른 꾸짖는 말로 대꾸한다. 이는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아 도리어 자기에게 돌아온다. 일희일비하지 마라. 밥 한 끼 굶는다고 비쩍 말라 신경질을 내거나 한 끼 배불리 먹었다고 금세 기분 좋은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련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날뛰지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거나 가라앉지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물결의 표면뿐이다. 정작 깊은 물속은 거센 바람에도 위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처럼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깊은 속내를 지니고 경박함을 끊어내어라. 어떠신가요? 묵자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영향을 미친 중국의 철학자로 이후 중국 사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의 창시자입니다. 묵자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며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대로 변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계속 새겨들으면서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를 정리한 저를 위해서도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삶의 철학이 가득한 곳, 철학저택이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인생은 어느덧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50, 60은 중년이라지만 세월은 정말 잠깐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를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쉬워하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자신감 있고 주위 사람들과 아랫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도 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면이 점점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나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지혜가 쌓이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속담에는 한 명의 노인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나이만 먹고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다가 초라하게 사라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겉모습이 늙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쩔 수 없지만 추하게 늙지 않으려면 마음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에게 노인네 소리를 들으며 욕을 먹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존경받는 한 명의 어르신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내면을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니 자신의 삶에 꼭 적용해 보시고 달라진 삶을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추잡한 행동 첫 번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외모를 신경 쓰냐고 하며 다들 우스갯소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모가 주는 힘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나이든 할아버지이지만 잘 차려입은 노신사가 길을 묻는 것과 당장이라도 피하고 싶은 초라한 노인이 길을 묻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노인의 말에 대답을 해주고 싶나요? 중요한 사실은 나이 들었다고 외모를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계속 신경 쓴 사람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놓아버린 내 모습은 갑작스럽게 확 늙어버린 안타까운 노인이 됩니다. 그때 거울 속에 내가 너무 늙어버리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지난 날이 후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는 꼭 남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나와 내면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꾸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나이 들어서 현란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을 타고 값비싼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럽지 않고 깔끔하게 세탁하고 구겨지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면 됩니다. 나이가 10대, 20대면 반바지에 슬리퍼만 신어도 젊음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의 행색을 보고 무시하는 경험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모가 주는 힘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날이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정신적으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 노화를 막아주게 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내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용실이나 이발관에 가서 머리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고 나오면 괜히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그런 기분이 들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눈빛도 더 살아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점점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고 아무거나 걸치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흐트러진 자신의 외모를 다시 한번 가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번째,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과장과 허풍을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장과 허풍을 하는 사람은 보통 이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오로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최고이며 남들의 이야기는 다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올려치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과거에 빠져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옛날에 내가 뭘 했는데 얼마나 대단했으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등 시도 때도 없이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열변을 토합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이죠. 게다가 허풍을 잘 떨수록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과장을 하다 보니 어느 날은 얼마였고 어느 날은 몇 배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위 사람들은 나에 대해 실망하고 모두 다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허풍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 말을 들어달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것은 인정을 바라는 것이고 남에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남에게 꼭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허풍을 떨지 않아서 문제일 정도입니다. 사실 자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뽐내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이고 자랑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거짓으로 부풀려 허세를 부리거나 허영심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자신이 잘났다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더욱 상처받기 쉽고 마음이 연약해지는 법입니다. 한순간의 말실수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말조심을 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허세를 부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건 집에 혼자 있을 때나 하는 생각이고 밖에 나올 땐 장롱 속 깊은 곳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하는 게 요즘 인생입니다. 말실수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남의 이야기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고 박수 쳐주세요. 그 친구가 고맙다고 저녁 식사라도 대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번 봐야 알던 것도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있다 보니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모든 의미를 두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사람을 한두 번만 보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지만 인간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 그러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이 판단한 게 맞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선입견이 심해지면 사람을 대할 때 한두 가지 특정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을 아예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그 사람을 감싸며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부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여 흉을 보거나 너무 믿어버리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버려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이럴 거야 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랬으니 이렇겠지 하고 편견을 가져버리게 됩니다. 어릴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이야기도 나눠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알아보려 하지 않고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마음을 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견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른이 해야 하는 성숙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나이가 많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과 지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품위와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른이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들고 아랫사람에게 비난받는 행위입니다. 모임에 가도 내가 어느 정도 연장자라고 어른 노릇을 하며 윗자리에 앉으려는 생각을 하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며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여 인상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며 손해를 보고 살면 존경을 받고 웃음이 넘쳐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배려를 몸에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양반이고 괜찮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주장을 너무 확실하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식 혹은 며느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옛말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이든 어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가시가 박힌 말인데 돌아오는 말이 따뜻한 말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웃어야 남도 그만큼 하는 법입니다. 가게에 가거나 편의점을 가더라도 한참 어려 보이는 알바생에게 존대해 보세요. 그 사람 눈에서 존경심이 나오고 나에게 더 깍듯하게 할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내가 가는 곳 어디든 나를 반기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는 것이 어떨까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고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세상이 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좋은 마음과 기운을 갖고 살아간다면 분명 세상이 응답해 올 것입니다. 누구는 나이 들어서 일이 더 술술 풀리고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더 꼬이는 것 같은 상황만 찾아옵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과 밝게 순응하며 사는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오늘의 지혜를 갖추셔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의 철학이 가득한 곳, 철학저택이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